쥐가 천장에 존재하면서 돌아다니거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하면 굉장히 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쥐가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약만 설치하고 끈끈이만 놓는 걸로 그냥 끝낼 일이 아니에요. 식당에 쥐가 나왔다면 굉장히 끔찍하죠. 손님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충방제 20년 외길 2대1 프로입니다. 여러분, 쥐가 천정에서 돌아다니고 찍찍거리고 우당탕탕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창고를 열었는데 갑자기 쥐가 후다닥 숨는 그런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쥐와 딱 눈이 마주치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오늘 영상에선 쥐가 나타났을 때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천장에 존재하면서 돌아다니거나 냄새를 유발하거나 하면 굉장히 괴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번거롭겠지만 천장 위에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일단 쥐가 천장에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쥐의 발자국 소리나 쥐의 똥 오줌 냄새, 찍찍거리는 소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쥐가 확실하다라는 느낌이 받으셨으면 바깥에 나가서 쥐가 어떻게 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형식으로 쥐가 들어갔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배관을 타고 들어갔는지, 주로 에어컨 배관이겠죠. 가스 배관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보일러실 같은 경우. 그러면 보일러실로 들어갔을 때 또 방으로 들어가는 어떤 구멍이 보일러실과 연결되어 있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창문을 열어놨는데 이만큼 열려 있는데 그걸 모르시고 계속 지내다가 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쥐가 들어오는 모든 루트를 다 파악하시고 결국은 막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막기 전에 결정하실 게 있죠. 쥐를 잡고 막느냐, 막고 잡느냐, 이제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천정 위에 쥐의 분변이 많거나 쥐가 쌓아놓은 이물질들이 이렇게 쌓아져 있다면 쥐가 내부에서 번식을 했거나 아니면 번식하기 위해서 둥지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곧바로 먹이 약질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끈끈이를 천정에 놓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화장실 같은 경우. 화장실은 보통 전공구가 천정에 다 있죠. 이렇게 밀면 열리거나 당기면 열리거나, 그럼 천정을 딱 올라가서 봤을 때 벽돌로 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다. 그런데 화장실로 들어오는 그 구멍은 화장실로 연결된 전선 틈, 그런 곳에 보면은 시멘트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화장실에 들어와서 많은 걸 모아놓거나 똥오줌을 많이 쌓아놨을 때 그때는 끈끈이 쓰는 게 훨씬 낫죠. 끈끈이를 놓으면 쥐가 붙었을 때 이걸 끌고 간다 하더라도 어차피 구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 끈끈이 자체를 끌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 안에서 몇몇 두는 겁니다. 화장실 내부에서. 그럴 때는 끈끈이를 쓰는 게 훨씬 더 좋고요. 화장실을 제외한 다른 공간이라면 이거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외곽에 들어가는 구멍을 일단 찾아내야 돼요. 찾은 다음에 거기 사시는 분만 알아요. 이거를 소리 나는 그 시간이 있거든요. 꼭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그런 소리가 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다렸다가 소리가 안 나는 시간에 그때 그냥 구멍을 한번 막아보시고 소리가 계속 안 난다 이러면 그걸로 그냥 해결된 겁니다. 근데 소리가 계속 난다, 막았는데도, 이러면 이제는 선택을 하셔야죠. 다시 또 끈끈이냐 약이냐. 근데 끈끈이를 쓰게 되면 천정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어요. 먼지도 많고 전선도 있고. 이걸 붙이고 당겼는데 전선에 끈끈이가 탁 걸렸어요. 이렇게. 그 뭔가 받침대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쉽게 떼고 도망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또 끈끈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끈끈이를 쓸 건지 약을 쓸 건지, 네, 일단 뭐 제 생각에는 그냥 한 방에 빨리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을. 네, 그래서 결정을 만약에 약을 쓰기로 했다면 약을 어디에 놓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쥐에 똥이 있는 부분의 근처에 약을 놓는 게 가장 빨리 발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식당은 그렇게 똥이 있는 부분에 놓는 게 좋긴 해요, 넓을 때는. 근데 가정집은 어딘가를 뚫었다면 그냥 그 근처에다 올려놓는 것도 잘 찾아먹고 좋은 방법입니다. 쥐가 약을 먹는 게 아닙니다. 가져가는 거예요. 천정에 있는 약을 올려놓으면 쥐가 이걸 가져갑니다. 그 자리에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약을 갖다가 한 곳에 계속 쌓아놓을 수도 있어요, 안 먹고. 같은 쥐가 여러 번 가져갈 수도 있어요. 쥐 약을 처음에 한 뭐 5개 정도 이렇게 놓고 이게 없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를 놔도 되고 2알을 놔도 돼요. 이제부터는 이걸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 요거만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놨는데 하나를 가져가면 이걸 안 먹고 또 모아놓는 경우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를 더 놔봅니다.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씩 안 가져갈 때까지. 그리고 안 가져갔는데 소리가 안 났다, 이러면 이때가 이제 타이밍이죠. 빨리 막으셔야 돼. 그리고 천정에 쌓여져 있는 오물들 결국은 다 빼내야 됩니다. 쥐가 쌓아놨다면 그걸 빼내지 않으면 거기서 또 벌레들이 생깁니다. 창고는 어떤 창고든지 쥐가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도 많고, 그리고 음식물 보관하는 창고면 더더욱이 쥐가 더 좋아하겠죠. 창고 한 구탱이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둥지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 쥐가 들어오는 그런 통로를 막아주는 게 일단 급선무겠죠.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고요. 쥐는 아주 작은 구멍만 있어도, 이빨만 콕 찍을 만큼의 요만큼 구멍만 있어도 그 이빨을 찍어서 닳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로 이렇게 넓혀 놓습니다. 창고에 보면 보통 출하장이라는 큰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거의 무방비예요. 그 밑에는 그냥 이렇게 원래 이만큼 떠 있는데 거기를 고무판으로 이렇게 덧대놔서, 그것도 이제 바닥까지 딱 닿아서 연결되면은 막혀져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양쪽 끝에 보면은 요만큼씩 구멍이 다 있어요. 거의 무방비로 뚫려있는 이 창고. 일단 창고라면 쥐 끈끈이가 가장 기본입니다. 쥐는 눈이 뭐 잘 안 보인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벽에 딱 붙어서 몸을 기대고 수염을 이렇게 살짝 사물에 비벼가면서 이 앞발로 또 이렇게 만져가면서 이렇게 벽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벽을 타고 이동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끈끈이를 벽에다 딱 붙여놓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그냥 일반 끈끈이를 쓰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것을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게 이제 1번입니다. 그리고 창고에 쥐가 이제 계속 들어오잖아요. 들어오고 어떤 숨을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육안으로 선반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봤을 때 육안으로 확인되는 공간이다, 이러면은 약재를 쓰는 게 좋습니다. 먹이 약재를 쥐가 다니는 길목에다가 이렇게 놓게 되면 쥐가 먹고 죽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공간에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창고에는 끈끈이와 먹이 약재를 동시에 병행해서 놓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창고 내부에 쥐가 들어왔다면 쥐가 창고 외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단순하게 약만 설치하고 끈끈이만 놓는 걸로 그냥 끝낼 일이 아니에요. 외곽에 텃밭이나 어디 뭐 흙바닥이나 하수구나 이런데 쥐가 살고 있는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쥐 구멍이나 이런 게 발견된다면 그 내부에 직접 약을 투여하셔가지고 쥐를 소탕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부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식당에 쥐가 나왔다면 굉장히 끔찍하죠. 손님 눈에 보이기라도 하면 정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겠습니다. 쥐가 창고에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쥐가 벽으로 붙어 다니니까 쥐 끈끈이는 홀 쪽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게 무조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쥐 끈끈이를 설치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이게 고정이 안 되면 끌고 손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막 와다닥 이런 소리가 막 나요. 와다닥 이렇게 뛰어다니는 소리. 한 발만 붙이고 막 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가 나면은 끔찍하죠. 소름이 돋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벽돌로 하나 받쳐둔다든가 이런 식으로 홀로 나오는 어떤 동선에 뭐 하나를 받쳐놓고 끈끈이를 이렇게 놓는 그 방식이 가장 좋고요. 그렇게 끈끈이를 놨다면 쥐가 나오면서 이제 붙는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일단 홀은 방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방에서도 잡아주면 되겠죠. 쥐가 들어오는 순위를 말씀드리면 1번 하수구, 2번 에어컨, 그 다음에 3번이 천정으로 들어오는 거, 4번이 열려진 창문.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올 때는 정말 이 창문만 닫으면 그냥 끝날 일이거든요. 근데 그 열려진 창문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쥐가 활발하게 움직였다면 이 재앙이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똥과 오줌과 새끼도 칠 수 있고요. 그래서 창문 단속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창문이 있는데 이만큼 열려있다? 그거는 그렇게 해두시면 안 돼요. 환기를 지속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만큼씩 열어두신 분도 계신데 방충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또 뚫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창문은 퇴근하실 때는 항상 닫는 걸로. 그리고 천정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천정으로 들어올 때는 끈끈이를 쓰느냐 약을 쓰느냐 이제 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상당히 이제 좀 고민이 많으시겠죠. 근데 식당이라면 약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끈끈이에 안 붙을 확률도 높아요. 식당 그 천정에 올라온 쥐들은 보통 새끼 치려고 올라온 어미쥐들이 대부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끈끈이를 놨을 때 그걸 그냥 피해 다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정에는 다른 어떤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약을 놨을 때 좀 더 빨리 먹는 편입니다.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몇 번 피하다가 이렇게 먹게 돼요. 그래서 약을 쓰는 게 가장 빨리 퇴치가 되고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하수도로 쥐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 이 경우가 정말 간단합니다. 끈끈이에 물이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쥐가 물을 밟고 다니니까 끈끈이를 밟고 그냥 쉽게 뗍니다. 끈끈이를 댈 수 있으면 쓰는 것도 좋긴 한데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끈끈이보다는 구멍을 빨리 찾아서 일단 막아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쥐가 내부에 있는데 구멍을 막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쥐가 어디로 갈까요? 홀로 나가겠죠. 이제 홀이나 창고 공간에 끈끈이라든가 쥐먹이 약재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쥐가 빨리 먹고 사라지게. 어쩔 때는 굉장히 괴롭힐 때가 있거든요. 하수도로 올라온 쥐를 내보내지 못하고 구멍을 막아버렸을 경우에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괴롭힐 때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하수도 구멍은 먼저 막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배관을 밟고 들어오는 경우, 이 경우가 정말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인데요. 얘가 언제부터 들어왔냐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타이밍을 언제부터 들어왔는지만 알 수 있다면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면 이것도 하수도로 올라온 쥐와 동일하게 구멍부터 막아버립니다. 근데 들어온 지 꽤 된 것 같고 여러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똥도 막 여러 군데 있고 이렇다면 한두 마리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멍을 막는 것보다 끈끈이냐 약이냐를 선택해서 먼저 좀 퇴치를 한 다음에 구멍을 막는 게 좋습니다. 끈끈이냐 약이냐 이것도 고민스럽잖아요. 저는 약을 씁니다.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을 써야 되겠죠. 끈끈이보다는. 그래도 손님한테 보이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고, 단 하수구로 올라온 쥐일 때 그게 확실하다면 100% 확실하다면 먼저 맞고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상황별 쥐 퇴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가정집 천정에서 쥐가 막 돌아다닌다거나 식당에서 쥐가 목격된 경우 많이 놀라셨죠? 이런 경우에 이 영상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잡을 수 있는지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